효자 컨셉 잡자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랑 한순간 한순간이 늦어서야 소중하게 느끼는 겁니다. 남 불행하길 바라면서 나 행복하길 바라지 말자. 한 남성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글로 남긴 그 남성. 2021년 5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나타납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국민청원 20만 명을 돌파한 사건의 피의자 만 21세 박씨입니다. 준비된 유족, 준비된 피해자는 없다.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목격한 목격자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때리실 건가요? 그럼 쌍방이라고 할 텐데, 목격자로서 제지하려고 하다가 상대를 폭행해 만약 폭행죄를 받는다면, 아니 나는 그냥 맞으면서 뭐 깽값이나 벌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상대가 당신을 폭행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살인사건까지 생각을 하는 거라면, 그 이상의 폭력을 가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김원 사건 파일, 화가 나서라는 이유의 무자비한 공격, 안양 택시기사 폭행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잔혹하다. 처음 본 사건을 접했을 때 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공포심을, 누군가에겐 답답함을 느끼게 하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영상은 너무나도 잔혹하기에 아프리카TV 라이브에선 원본 영상을, 유튜브 편집 영상에선 모자이크 및 사진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발생입니다. 2021년 5월 5일 오후 10시 22분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한 목격자의 핸드폰에 촬영된 영상이 업로드되며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한 버스 정장 인근 택시, 뒷문이 열린 채 정차되어 있고 택시기사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차 뒤편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물론 시작점이 여기라 영상 이전의 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미 쓰러져 계신 상황으로 보아 최초 물리적 접촉, 물리적 가격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본 영상에서 검은 반팔 티를 입은 남성 2명이 쓰러졌던 택시기사를 두고 그대로 떠났다가 이중 양팔,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다시 돌아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잔혹한 폭행, 방어를 위해 손을 올리던 피해자는 어느 순간 몸이 늘어지며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의식을 잠시 잃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자 다시 한번 폭행을 시작합니다. 영상 속 전체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게 약 7회에서 8회. 대부분의 공격은 급소인 목 주변부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폭행 도중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신고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로 차 파손하고, 주변 상인이 도움을 주기에 다가왔을 땐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피해자를 향한 이런 폭행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정확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이 도착하자 멈추지 않습니다. 3번의 공격을 더합니다. 이후 박 씨는 검거라는 경찰에게 침까지 뱉으며 저항을 했죠. 피해자는 60대 택시기사.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긴급히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신 상태로 확인됩니다. 도대체 이런 폭행을 가한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최초 보도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최근 경찰의 말에 따르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지적하자 화가 나 때렸다라고 진술합니다. 이미 범인은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에 처벌을 앞두고 있지요. 혐의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다 분노를 할까요? 첫째, 현재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상해, 침을 뱉은 혐의의 공무집행 방해. 물론 추후 조사를 통해 혐의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왜 이 사건을 살인 미수로 보지 않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지난 4월 2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라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지요. 가해 남성은 키 180cm의 건강한 체격, 무려 20분간 폭행을 지속합니다. 그런데 공개된 CCTV에 따르면 피해자를 먼저 쳐다본 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안구 함몰, 팔 골절에 큰 부상을 입었지요. 현재 이 사건은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건은 상해, 이 사건은 살인 미수. 물론 사건의 경중을 함부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둘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데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둘째, 왜 아무도 영상을 찍으면서 말리거나 제지하지 못했을까? 물론 주변 상인분께서 직접 가서 제지를 하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또 공격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나와 시비가 붙어서 내가 때렸다가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봐.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맞아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와 의식을 잃거나 심지어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 근데 이런 거에 대해 법의 심판은 쌍방. 대부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범죄 사건 현장에서 개입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빠르게 신고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죠. 셋째,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재판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본 사건이 상해로서 넘어간다면 재판부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로 심신이 미약한 점, 어릴 적 불우한 환경이었던 점.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상해죄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전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단순한 폭행 사건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한 점은 운전자 폭행과 관련되어 있는 법은 특가법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분명 엄중히 처벌하게 되어 있지요. 일반 폭행이 아닌 이 사건처럼 중상해라면 더 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운전 중 폭행, 만약 언론 보도에 처음 나왔던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승차 거부를 했다라고 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는가? 가능합니다. 특가법의 적용 대상은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운전을 하기 전, 운전을 끝낸, 즉
승차와 하차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했는데 폭행을 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 얘기한 운행 중 구토 때문에 폭행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특가법이죠. 만약 특가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니멈 3년입니다. 최장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죠. 즉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상해죄래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다. 이유는 피해자분께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될 확률이 있어 명확한 영상이 있으니 일단 구속은 상해 혐의로, 그리고 피해자분이 회복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충분히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정말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바로 그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까가 걱정인 것이죠.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걸 멀리서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예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범죄를 대부분 분노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범죄 행위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피해자는 대부분 약한 대상입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가해자가 보기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대상으로 해 자신의 분노를 완전히 쏟아냅니다. 이런 사건이 왜 무서울 수밖에 없냐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우리는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쳐다보고 있다 공격을 하는 것,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범죄의 가해자들은 자신한테 억눌려 있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일부러 지목하는 범죄 행위를 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을 겪었을 때 약한 상대를 찾으며 이로 인한 쾌감을 느낀다는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 사건 또한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폭행한 이유가 구토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폭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가해자의 입장, 가해자는 원인을 나무란 것, 이것 때문에 폭행의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란 이유를 다시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무랐던 이유는 아무렇지 않게 나무랐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나무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차 안에 구토를 했습니다. 택시를 영업하는 입장에서 구토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다음 손님을 받아야 되고 그날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 결과를 자기 합리화하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분노가 범죄의 동기가 되는 점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떤 분노로 인해 여러분을 타겟을 삼은 가해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는 여러분에게 폭행만 할까요?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 하려는 그 행동이 폭행을 넘어서 여러분을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되면 대부분 우발적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2018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의 범주가 무려 32.9%까지 치솟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피해를 막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이유, 안양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 피해자는 나이가 많아서 혹은 약자여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에 함께 동의해 주신다면 피해자 측에서 올린 청원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범죄 심리학자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분노 범죄입니다. 분노 범죄라는 거는 참 되게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자기 혼자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풀이로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런 폭행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꼭 폭행, 살인 이쪽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아요. 괴롭힘, 혹은 뭐 성범죄 관련, 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분노 범죄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뭐 말다툼이건 싸움이 촉발되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어를 잘 못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상황들만 보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무조건 범죄를 낮춘다라고 사실 보지는 않는데,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클럽에서 몇 년 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클럽에서 어떤 여성에게 이런 이렇게 뭔가 그런 만남 같은 뭐 그런 거를 제안했던 3명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계속 그러자 한 남성이 그걸 이제 막으려고 제지하다가 그 3명이 폭행을 했어요. 한 남성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분이 돌아가셨죠. 그 사건이 아마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태권도 국가대표인가? 하여튼 태권도 선수라고 아마 알려져 있을 거예요. 태권도 유단자들. 나이는 22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1살, 22살.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뭐 항소심이 계속 가고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9년이 나왔거든요, 형량이. 살인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최종 형량, 이제 형량은 현재 지금 9년형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9년이면은 31살? 이때는 이제 출소를 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런 분노와 관련돼서 폭행으로 인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오래 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성인 됐으니까 누구 때리면 안 돼. 뭐 맞아야 돼. 맞아야 뭐 깽값을 벌지. 뭐 때리면은 쌍방되고 돈도 물어줘야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맞는 게 좋은 거야. 때려봐 하는 게 차라리 나아.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때려봐. 아, 돈 많으면 때려봐. 근데 그 때리는 걸로 안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이 진짜 그 분노 표출로 해가지고 문제가 이상하게 발생이 되면, 그리고 사람이 잘못 맞으면, 그러니까 잘못 만든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데를 잘못 맞으면 뇌출이나 뇌진탕이 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장난처럼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경각심을 좀 느껴야 되는 게, 때려봐 깽값 벌지 뭐 라는 말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그럼 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비가 안 붙는 게 짱이야. 시비 붙지 마. 시비를 안 붙으면 돼. 맞아요. 시비를 안 붙으면 상책이 맞아요. 근데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손님이 택시에서 오바이트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지금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15만 원을 달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걸 듣고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가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시비를 안 걸면 돼. 시비에 뭐 엮이지 않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 상대방이 위협을 가한다고,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내 생계와 관련 있는 부분인데 어떡하지? 그냥 가세요?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참 불편한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도 좀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다른 이런 폭행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분노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녀노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남녀노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진짜 참 무섭죠. 걱정되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경각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전해드린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뭐 안 그럴 거라고는 보지만 누군가와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게 비겁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비겁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내가 볼 땐 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약하네, 약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창피하다, 남자답지 못하다, 아니면 뭐 이걸 왜 피하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문제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 같이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제 뒤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건화를 따로 못 만들었던 건 이제 유족분께 따로 연락을 못 받아서 지금 여기 뒤에다가 또 붙이는데, 또 하나의 청원건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진행을 했던 스토킹 범죄가 기억이 나시죠? 뭐 많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노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 네, 노원에서 있던 사건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고, 그 이후에 또 안산에서 또 한 번 또 일이 터졌죠. 뭐 그 전에도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스토킹 사건.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스토킹 사건을 방영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도 봤고, 입중계라는 걸로 이제 라이브에서 같이도 봤는데, 거기 보시면은 제가 그 아래에서,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아래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거기 보면은 김태현이 남자한테도 스토킹 행위를 가해요. 이번 사건 전에. 그래서 남자한테도 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한테도 할 수 있다. 또 하나,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셨던 그 피해자 돌아가셨어요. 그 스토킹 범죄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남녀노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저도 이제 그걸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청원이 하나 올라온 사건이 있는데, 이번에 피해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목숨을 끊으신 20대 남자분이신데 스토킹을 당해요. 그리고 폭행도 당했고, 그래서 자살하셨어요. 그거 제가 늘 부탁을 드릴게요. 남녀싸움 하지 마세요. 진짜 남녀싸움 하는 거 나쁜 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가 노소,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엮이는 사건들이 많을 수 있다. 맞아요.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그럴 수 있어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여성 피해자들이 더 많죠. 이건 진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싸우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만약 유족분께서 보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완벽한 뇌피셜이에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방송을 한 4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전 소시민이잖아요. 제가 소시민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사건명이 있고 형량이 있잖아. 기본 형량, 양형 형량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상, 뭐 어느 범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누가 정했을까? 언제 정했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범죄 형량은 어느 정도, 아동학대는 어느 정도, 그리고 살인은 어느 정도, 이런 형량에 대한 양형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잖아, 범주가. 그거를 어떻게 정한 걸까라는 문득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범죄의 양형을 하고 범죄 형량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범죄 형량을 준다는 게 왜 되게 강한 형량이냐면,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이런 징역형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어떻게 좀 이미지가 지금도 그렇게 세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원래는 징역형이라는 게 굉장히 센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시키는 되게 강한 형량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개인적으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어쨌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형량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킨 거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면 난 역으로 그런 생각이었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범죄는 무엇일까라고 판단해보면 그거는 사회마다 다른 거예요. 사회와 문화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왜냐면 옛날에 느꼈던 어떤 범행보다 지금의 그 범행이 더 끔찍한 거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옛날에는 스토킹 범죄가 별게 아니다, 뭐 그게 뭐 특정 뭐 소수만 느낀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바라보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다라고 인지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데서 반영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소시민이요, 생각을 해서 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피해자 학이라는 것도 많이 발전됐으니까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 유족이죠. 만약에 살인사건이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게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치료가 진짜 가능한지, 그 트라우마가. 치료가 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 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 게 되게 다 다를 거라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피해가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오니까, 신체적인 피해 및 심리적인 피해가 오니까 심리적인 피해에 대한 지속범주가 되게 뭐 강하면 강할수록 형량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소시민적 생각이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인격살인이잖아요. 난 진짜 아동 성범죄 진짜 인격살인이에요. 걔 평생 어떡할 거야. 범죄자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겠지만, 뭐 아무렇지 않지 않다도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은 평생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형량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인에 준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있었던 문제는 진짜 영원한 트라우마로가, 그 사람이 원래 정상적으로 살고 누려야 될 많은 특권들, 많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한 범죄자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거만큼도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님들. 그래서 시대와 사회마다 변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체도. 왜냐면 피해자가 느끼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형량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유동적이든 아니면 좀 다시 체계를 짜던, 그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요즘에 형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되게 사회적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형량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온다고? 근데 어떤 사건은 형량이 되게 세게 나오고, 어떤 사건은 형량이 낮게, 물론 사건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형량의 편차가 왜 이렇게 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물론 둘의 그 범죄 행위나 범죄 그거에 대한 비율적인 건 좀 다른데, 웰컴 투 비디오를 만든 손정우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그것도 처음에 1심 때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가지고 검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다시 한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18개월이 나와서 1년 6개월을 산 거고,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뭐 45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둘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피해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왜냐면 손정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해버린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좀 저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1998년까지 성폭행을 당하면 판사가 둘이 결혼하면은 그냥 풀어주는 거, 결혼 중매를 나섰다라는 얘기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결혼을 시키면 결혼할 거야? 그 판결문에 적혀있는 내용이잖아. 이미 더럽혀진 몸. 여러분, 이거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남녀차별로 싸우면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예요, 이거. 이걸 누가 받아들여. 이게 불과 여러분 지금 뭐 시간을 따지면 뭐 3, 40년, 우리 뭐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판결문이 이미 그렇게 더럽혀진 몸이니까 이 남성과 같이 살 거냐, 어차피 밖에 나가면 못 살지 않냐, 같이 살면 뭐 이거 풀어주고 뭐 합의한 걸로 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죠? 그러면 근데 지금 시기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느끼는 그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형량의 범주와, 그죠? 지금 21세기, 우리 2021년을 살고 있는 그 관점은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게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형량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의 괴리감이 자꾸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시민적인 생각이에요. 뇌피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되게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또 했었습니다.